자,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거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대와 혈망봉은 이 산의 자연의 모습인데 뭐로 표현했다는 겁니까? 신화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이 말은 의인법으로 일단 사용된 거죠. 즉 망고대나 혈망봉이 가장 지조 높고 어떤 절개 높은 신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뭐 너 같은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어와 너이고 너 같으니까 요 옆에다 쓰세요. 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자, 제가 주석을 한번 달아 드릴게요. 요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숭고미 뭐 정도 쓸까요? 숭고미. 즉 다시 말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인간 세상으로 좀 옮기고 싶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얘는 못 보고 있나? 한 명이 들으면 한 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단점이 좀 있네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네. 통화 한번 해볼게요. 들어왔다. 들어왔네. 자, 오디오 들리죠? 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있는 자연이죠. 망고대나 혈망봉은 자연입니다.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죠. 너 같으니 또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연의 모습에서 의인법을 사용했고요. 자연의 모습에서 인간이 그 자연의 모습을 좀 따르거나 추구했음직한 모양을 떠올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숭고미라는 미의식을 드러냈다. 숭고미라는 미의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은 망고대와 혈망봉을 조망하면서 어디 진을 떼서요?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야, 저 망고대와 혈망봉이 사람으로 치자면 아주 지조절개 높은 신화의 모습을 띠고 있구나. 자, 너 같은 사람이 또 없겠다. 이거 최고인 것 같다. 뭐 예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계심대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심대 고쳐 올라 중앙성 바라보며 어디 올라갔다고요? 계심대. 네, 계심대에 올라갔다 그러죠? 잠깐만요. 요거 좀 치울 거 치우고요. 계심대 고쳐란 말은 다시란 뜻이에요. 계심대를 다시 올라가 어디를 바라본다고? 중앙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 자, 이건 대유법이에요. 만이천봉은 계심대에서 중앙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조망하고 있는 거죠. 만이천봉은 금강산 찾아가자 1만2천봉 들어보셨죠? 네. 12,000봉은 금강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유법이죠. 역력히 허여하니 분명하게 역력하게 분명하게 처여하다는 건 헤아려 보려고 하니 금강산이 정말 12,000봉이지 계심대에 올라서 중앙성을 바라면 하나 둘 헤아려 보려 하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즉 산봉우리마다 맺혀 있는 기운이 있고 끝마다 산봉우리 끝마다 서린 기운이 있어. 그것이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말디마나 무슨 뜻입니까?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깨끗하건 좋디란 말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뭐라고요? 저 산에 있는 기운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하니 이런 뜻입니다. 자, 인걸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결국 여기 아까 얘기했죠. 숭고미 다시 볼까요?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을 인간에게 옮기고 싶어라. 무슨 의식? 숭고미.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근간에 뭐 있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인걸이 없다. 제대로 된 인재가 없다. 자, 그게 뭐예요? 결국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자, 이제 봅니다. 형농도 그지였고 태세도 하더라어요. 자, 모습도 끝이었고 여기서 모습은 정적인 모습일 거예요. 산의 정적인 모습도 끝이었고 태세. 태세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움직이는 듯한 모습. 네. 산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은 하더라서 많기도 많구나. 천지 삼기실 때 자연이 되었마는. 자,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자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사. 자, 정이 많이 들기도 정이 많이 들. 누구의 정이요? 조물주의 관심이 많이 투영되어 있구나. 어디에요? 자연의 모습을 보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이 된 게 아니라 조물주의 정이 많이도 투영되었구나. 이런 뜻이죠. 자, 유정도 유정할사는 이 도체 감탄이요. 살사도 감탄이고 영탄법 유정도 유정할수구나. 많기도 많구나. 정이 많이도 들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계심대에 올라갔어요. 어디를 바라보든 중앙성을 바라봅니다. 12,000봉을 하나하나 헤어 볼라니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리인 기운이 맑거든 좋지나 말지 좋거든 맑지나 말지 저 기운을 흩어내어서 인재를 만들고 싶어라. 자, 저 기운은 산의 형상, 산의 기운 이런 뜻이겠죠. 그 기운이 맑고도 깨끗하다. 그걸 통해서 인재를 만들고 싶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형령도 그지였고 태세도 하도할사란 말은 산의 자, 태세는 동적인 모습이라면 형령은 정적인 모습이에요. 산의 정적인 모습도 끝이 없고 산의 동적인 모습도 많기도 많구나. 세상이 천지가 삼킬 때 자연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조물주의 정이 많이도 들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비로봉이라는 거죠. 비로봉. 이 비로봉. 비로봉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 보니 기인이 신고요. 여기 보니, 본이. 비로봉 맨맨 꼭대기에 올라 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없을 것 같다는 얘기. 너무 높아서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없을 것 같은데. 물음표입니다. 다시요. 비로봉. 자, 어디 갔었다고요? 망고대 혈망봉 지나서 계신대 올라가서 중앙성 바라보고요. 지금은 비로봉입니다. 근데 올라갔나? 못 올라갔나? 읽어볼까요? 비로봉 상상대에 올라보니 기누신가? 자, 금강산 제일 높은 봉우리인데 본인은 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동산 태산이 어나이야 높다던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단 말고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로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올라갔다고 못 올라갔다고. 못 올라갔다는 얘기야. 못 올라간 거지. 동산과 태산이 어느 곳이 높다던가 노국 좁은 줄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겠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째서 적다고 말하는가? 아, 저 경지를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자, 다시요. 넓고 넓은 천하를 좁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님입니다. 다시요.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으냐? 우리는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모르겠는데 어째서 넓거나 넓은 천하를 적다고 했을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자, 비로봉 높은 산세를 바라보며 동산에 올라가 노나라가 적다고 하고 태산에 올라가 천하가 적다고 한 공자의 고사를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공자가 한 말이에요. 저 지위란 말은 별표 치셔야 돼요. 저 지위란 말은 중의법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공자의 높은 경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비로봉의 높은 경지를 알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다시요. 저 지위는 어디요? 비로봉의 높은 경지 또는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알 수가 없다. 너무 높아서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못하니 나래감이 고이할까? 즉 내려가는 것이 뭐가 이상하니? 못 올라가니 내려가는. 자, 공자의 높은 경지를 못 따라가니 또는 비로봉의 높은 경지를 따를 수 없으니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단 말인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 어디 있다고요? 비로봉입니다. 자, 근데 비로봉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올라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건 비로봉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정선이라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중형성이란 거죠. 자, 중형성. 자, 그런데 이게 또 상당히 뭡니까? 비로봉을 이렇게 받쳐두는 듯한 그런 기세로 됐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제 비로봉 지나왔어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자, 원통골 가는 길이라면 고의 의미가 아니고요. 좁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다시 가겠습니다.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이 사람은 지금 원통골을 지나서 원통골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데 사자봉을 미안합니다. 원통골을 지나서 사자봉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원통골을 지나서 가는이라면 좁은입니다.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패 앞쪽이죠. 그 앞쪽에 너러바위 널찍한 바위 널찍한 바위에 활용소 되어세라. 활용연못이 되었구나. 널찍한 바위가 활용연못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 활용새는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활용소. 이거 보이시죠? 예, 연못, 이 소자가 뭐냐? 연못 소자예요. 연못 소자. 널찍한 바위마다 활용연못이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활용연못이에요. 다시 갈게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활용소, 활용소.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앞에 널찍한 바위에 활용소 되어서. 자, 이 활용소는요, 제가 필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소는 원래 활용소 플러스 이가 된 거예요. 그 이는 뭐냐? 뭐겠어요? 뒤에 뭐 있어요? 되었세라. 되다가 있어요. 복격조사죠. 복격조사입니다. 활용연못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 다시요. 활용소는 소자가 연못 소자라서 활용연못이 되었구나. 복격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널찍한 바위에 물이 고여서 활용연못이 되었구나.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노령이 뭐예요? 늙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자, 이 천년 노령은 누구라고 볼 수 있다고요? 천년 노령 밑에 쓰겠습니다. 천년 노령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활용 연못을 의미하고요. 둘째, 누구요?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노령이란 말 자체가 늙은 용이란 뜻인데 상당히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었고 연륜이 있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어 밤낮으로 흘러서 창해에 니으시니. 창해가 무슨 뜻이라고요? 푸른 바다. 바다에 니으시니. 니으시니 뭐요? 이어지니. 이어지니. 자, 다시요. 무슨 뜻입니까? 자, 이 활용연못이 밤낮으로 흘러서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밤낮으로 흘러서 바다로 이어지니. 이해가시죠? 풍운을 얹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운, 바람과 구름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우를 기려난다. 3일우요. 자, 3일우는 뭐냐면 흡족한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천년노령은 써드렸죠? 용처럼 기다린 화자다 이런 말이고요. 풍운은 자, 이거 풍운은 바람과 구름인데 뭐예요? 얻어야 할 대상이에요. 얻어야 할. 그거 얻어야 뭡니까? 3일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풍운은 용이 성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는 화자에게 올 기회 뭐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3일우는 흡족한 비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3일우는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3일우는 흡족한 비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서 3일 동안 내릴 만한 그런 비예요. 자, 다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3일우는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인 대상이고 어찌 말하면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좋은 세상이 되려면 풍운이 필요한 거잖아요. 풍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운은 한편으로는 좋은 시기 또는 한편으로는 좋은 인재, 좋은 인재를 언제 얻어서 태평천을 누리겠는가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좋은 시기를 언제 얻어서 좋은 세상을 이루겠는가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보세요. 음해의 이온풀이라고 되어 있죠. 직역하면 음해는 그늘진 벼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온풀이란 말은 시든 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늘진 벼랑에 시들어버린 풀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한, 즉 햇빛이나 달빛을 받지 못한 시들어버린 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이요. 이 백성들을 다 살려내어서라. 다 살려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좋은 정치를 해주세요.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또는 백성을 살립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별표를 한 2만 개 정도 쳐도 됩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관동별곡이 나온다거나 보기로 나온다 할 때 무조건 나옵니다. 몇 번이라도 강조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삼위인국과 연계되어서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 삼위인공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광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누위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치어 심상궁곡을 점막같이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푸른 달빛을 만들어내서 봉황루, 즉 궁궐이겠죠. 원래 봉황루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궁궐이에요. 봉황루각에 붙이고 싶어라. 봉황루에 걸어놓고 팔황 온 세상에 다 비치게 해라. 그래서 심산궁곡 깊은 산 깊은 골짜기를 마치 대낮처럼 만들어 달라. 이 무슨 얘기? 심산궁곡은 햇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햇빛이 없는 골짜기라든가 깊은 산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심산궁곡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봐. 음의 이온 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임금의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 그걸 대낮처럼 만들어 달라. 똑같은 구절 아니에요. 똑같은 구절. 선정을 베풀자. 꼭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반드시 이해하시고 삼인곡이라든가 다른 작품과 연계 출제 가능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 오늘 수업 중에 이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활용소 나왔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연. 자, 이게 마하연은 뭐야? 이 절이에요. 절. 묘길상, 이 상이에요. 조각. 예?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제는 뭐냐면 언덕이라는 안문 언덕을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어디 갔다고? 불정대에 올라가니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불정대는 자,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리 보이세요? 여기 다리 있습니다. 여기 다리. 썩은 다리예요. 여기 썩은 다리. 됐어요? 마하연과 묘길상 그리고 안문제를 넘어서 어디 갑니까? 여기 썩은 다리를 건너서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불정대. 아주 이해 잘 되죠?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를 치라고! 와, 그렇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명강이죠. 자, 다시 이 그림까지 말이요. 그죠?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디요. 저 희주야. 네? 희주는 제철고에서 혹시 강의하면 선생님이 이 자료를 쓰실 수도 있어. 이 자료는 신사고 교재에서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뭐야? 그 표정은 뭐야? 그 표정은 뭔데? 실망했다는 거야? 뭐야? 네. 아니, 만든 거를 토대로 선생님이 색채를 입힌 거야. 글자도 넣고 그림도 만들고 이렇게 넣은 거야.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요. 네. 지금 혼자 이 강의실에 혼자 떼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미친놈 같네요. 네. 어쨌든 뭐 코로나 빨리 끝나서 우리 얼굴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둡득한 그 희주 T 그 로고만 보이고 그다음에 저희 찬이는 얼굴이 안 보이고 지금 전등만 보이고 있어서 아, 진짜요? 얼굴을 안 보여요. 네. 제 얼굴은 잘 맞네. 보이죠? 네. 얼굴에 이제 이게 빛이 나잖아요, 제가. 자, 그만 헛소리 할게요. 자, 어쨌든 마연 노길상 안문제에 넘어져서 외나무 다리 썩은 다리를 건너서요. 불정대에 올라하니 불정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천심절벽을 방공에 세워두고 이거 무슨 얘기야? 절벽이 있는데요. 천심절벽이래요. 아주 높은 1000개나 되는 1000길이나 되는 그런 절벽을 반공에 세워 절벽이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보여내어 실같이 풀어내어 뼈같이 걸으시니 도경 12구배 내봄에 도경 12구배 그림책입니다. 도경은 그림책에선 12구배예요. 12구배에서 뭐라 불렀겠어요? 12폭포라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보니까 몇 개처럼 보여요? 여러 개로 더 많아 보여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첨심절벽이란 말은요. 자, 절벽을 의미하는 건데 그 절벽을 반공에 세워놓고 뭐가 떨어지겠어? 은하수가 뭐겠어? 이거예요. 이거 떨어지고 은하수 폭포요. 폭포. 반공을 세워두고 폭포 한 구비가 실제로는 이제 폭포를 의미하는데 은하수를 한 굽이 촌촌히 버혀내다. 즉 끌어내어서 어떻게 붙였다고요? 실같이 붙여 뭐같이 배같이 걸어놨어. 뭐가 이게 다 지금 동그라미 치고 다 뭐게 폭포요. 폭포. 은하수 한 굽이 실, 배 이거 다 뭐라고요? 폭포를 이렇게 형상한 말을 실처럼 걸어놨구나. 배처럼 걸어놨구나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은하수 한 구비를 천천히 버여내어 실같이 풀쳐내어 배같이 걸었으니 도경 12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12폭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림책에서는 12구비인데 내가 보니까 여러 개 두구라. 이적선은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이 이제 고쳐 의논하게 되면 이태백이 살아와서 나하고 다시 여산이 여기 두곤 낫단 말 못하는 여산 아까 했던 거죠.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산인데 그 여산이 여기 도곤이 뭐예요? 뭐뭐보다 비교하는 겁니다.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하겠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고 있는 12폭포의 광경이 여산의 아름다운 광경보다 훨씬 더 낫더라. 자, 이런 얘기죠. 다시 가볼까요? 천심절벽을 이렇게 절벽입니다. 반공에 세워놓고 은하수 한 구비를 떼어와서 실같이 또는 배같이 걸어놓고 그림책에서는 12구비 그래서 12폭포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보니까 정말 더 많은 것 같아.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치자.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치자. 그러면 여산이란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산이 여기보다 더 낫다는 말은 함부로 못할걸.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금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금강산, 즉 금강산 안쪽 산 부분이에요. 이게 1부예요. 2부는 뭐냐면 바다를 보게 됩니다. 바다. 그래서 해금강이라고 칭하죠. 해금강이란 걸 또다시 여행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자,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자, 잠깐 기다리시면 이제 해금강 띄웁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예, 화면 보이실 거예요. 해금강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바다로 갈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 보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커서를 보세요. 자, 지금 어디까지 먼저 볼게요. 한양에서 평구역 말을 갈았다 흑수로 돌아가더니 동지밤 겨우새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뭐 이렇게 원주는 소양강 날인물이죠. 예. 동지가 원주죠. 동지밤 겨우사 북간적 올라하니
소양강나리 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동지방 겨우사 이렇게 되네요. 회양에는 뭐예요? 급장류의 풍류를 고쳐하니 볼 게이고 그렇게 된 거죠. 맞죠? 그다음 금강산에 이제 쭉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계심대도 올라가고 뭐 했었죠?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 산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의 금강산에서 해금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또 마칠 거예요. 요 마치면 오늘 수업은 종료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을 매양 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뭐라고요? 산을 매양 항상 보겠네. 산만 계속 볼 수 있니? 동해 바다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남녀 완보하여. 남녀는요 뚜껑이 없는 가마예요. 의자처럼 생겨갖고 이게 노비들이 이거 들고 가는 거죠. 완보란 말은 천천히 걷다는 얘기예요. 뚜껑이 없는 가마를 천천히 걸어서 어디 올라갔다고요? 산영루에 올라니. 산영루 네모 치세요. 어디 갔다고요? 누각이요. 산영 누각에 올라가니. 영농벽계와 수성대도는 니별을 원하는데. 자, 두 번째 강조 국어입니다. 두 번째 강조. 다시요. 영롱한 벽계가 뭐냐면 푸른 계곡이에요. 영롱한 푸른 계곡물과 수성. 자, 소 없는 소리죠. 소리. 대도 울고 있는 새. 다시요. 벽계, 즉 푸른 계곡물과 울고 있는 새예요. 영롱한 벽계수, 즉 푸른 물과 소리가 끝없이 나는 여러 소리가 나는 울고 있는 새는 이별을 원하는 듯. 원이 뭐예요? 원망하는 듯. 그러니까 계곡물과 새들이 나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막 울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이에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얘들이 정말 나하고 이별하는 게 슬퍼서 울까요? 아니면 화자가 산을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후자이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감정이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요? 벽계, 대도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해 가시겠죠? 정기는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을 떨치고 오색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다시요. 처음 출발할 때 기억나세요? 행장을 다 떨치라고 시작했어요. 아주 소박한, 아주 간촐한 차림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깃발을 떨치고 오색이 넘노나다. 즉 깃발이 5색깔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고각을 섞으니. 고각이 뭐예요? 북과 필이라는 뜻이에요. 북과 필이를 섞어보니 해운, 바다 구름이 다 걷혀지는 듯 하더란 얘기야. 자, 이게 왜 다르냐면요. 처음 출발할 때는 간촐함 차림새를 해놓고 지금 뭡니까? 깃발이 나부 끼고 있고 북과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한 번 여행한 게 아니라 산을 여행하고 몇 달 있다가 또 바다 쪽으로 여행한 거 아니겠느냐. 산을 여행할 때는 뭐 간편한 차림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바다 쪽으로 갈 때는 막 캥녀를 지어서 여행 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질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바다를 가는데요. 깃발을 떨치고 오색을 넘나다 그리면서 북과 피리를 섞어서 불면서 바다 구름을 다 없어지는 그런 장렬한 행렬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명사길 익은 말이 취선을 빗기 싫어. 자, 명사는 뭐겠습니까? 울명자의 모래사자예요. 밟으면 뻐더덕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한 모래길이 익은이 뭐야? 익숙한 이런 뜻입니다. 맑은 모래길이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빗기서 취선은 취한 신선이라는 뜻인데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자기가 뭐 같다는 거예요? 취한 신선이 된 듯한 거야. 취한 신선을 빗기 싫어. 빗음이 싫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요. 꽃입니다. 꽃이 물이 접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 이런 뜻이겠죠. 해당화 핀 곳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 아니. 흰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내가 네 친구인 줄 어떻게 아니. 여기다가 뭐 써야 되겠어요? 물할체죠. 누가? 자연과 자기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과 자기가 한 몸이 된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취선을 누굴 가리킨다고요? 정처를요. 그리고 백구는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인 흰갈매기와 자기를 친구라고 표현한 것은 물화일체 경지의 표현이다. 자연 친화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원소부터 힘들지? 자, 다음 가겠습니다. 금낭굴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하니 배공루 남은 기둥 다만내이 서있고야 공수의 성령인가 휘부로 다담한가 구태야 육면을 무엇을 상텄던고. 다시요. 금낭굴을 돌아서 어디 갔다고요? 총석정에 올라갔어요. 그 총석정에서 바라보니까요. 뭐가 보여? 총석정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총석정 읽어볼까요? 육각형의 바위 기둥은 현무암, 용암이 갑자기 식어서 이루어진 거래요. 신라의 술랑, 남랑, 영랑, 안상이 이곳에 와서 놀았으므로 이곳의 바위 기둥을 이끌어 요거죠? 요겁니다. 자, 사선봉, 왜 사선이에요? 네 명의 신선을 가리키는 봉우리 이런 뜻이에요. 네 명의 신선이 누구겠어요? 얘들이요. 술랑, 남랑, 영랑, 안상. 신라의 화랑들이죠. 화랑. 어쨌든 사선봉이란다. 화랑들은 이곳에 와서 놀았던 일을 글로 써서 정자 옆 비석에 새겨 놓았으나 지금은 비문이 달아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대요. 더 중요한 건 이 신라의 4명 화랑이 갑자기 종족을 감춰요. 종족을 감춰서 뭐 신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선봉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10분 뒤에 수업이 종료될 겁니다만 그때까지 계속 진행할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금낭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하니 배공루는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다시요.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누각입니다. 그 누각에 남은 기둥이 다만 4개가 써 있다. 남은 기둥이 다만 4개. 죽으세요. 남은 기둥 다만 4개. 미안합니다. 왜 이러자고요? 자, 남은 기둥이 다만 4개란 얘기는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사선봉을 의미하는 겁니다. 4개. 4개. 자, 이 4개의 사선봉이요. 마치 공수의 성령 같대요. 이 무슨 공수는 중국에서 유명한 공장장이, 즉 이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성스러운 모습을 들여서 만든 조각 같은 작품들이야. 귀부는 귀신의 도끼란 뜻이에요. 귀신의 도끼로 다듬어 놓은 듯 하더래요. 뭐가요? 이 사선봉이에요. 구태여 육면을 무엇을 상텄던 거? 이게 육면, 아까 육각형이랬잖아. 이게 뭘 상징하는 거지? 뭘 형성한 거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총석정에서 사선봉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사선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의 화랑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배공루의 기둥이 이렇게 4개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기둥이 상당히 뭐예요?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것 같더라. 뭐 이런 표현이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고성을 저만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여기가 3일포입니다. 3일포. 3일포를 왜 3일포냐면 3일 동안 아까 그 4명의 화랑이 여기에 머물렀대요. 3일 동안 머물러서 3일포라 그런데요. 고성을 저만치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단서는 완연한데, 단서가 뭐냐? 붉은 글씨. 이 붉은 글씨 또 뭘 상징하냐면 충성.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사선은 어디 가는? 사선이 누구요? 아까 말했던 신라의 4명의 화랑은 어디 갔느냐? 예 사흘 머문 후에 3일. 예 3일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고 어디가 머물렀을까? 다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3일포란 말은 신라의 화랑들이 3일 동안 멈추고 있어서 3일포라 그런 데 있었어요. 여기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누각에 옆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잘 보이진 않아 지금은. 그래서 단선은 완연한데 사선은 어디 갔니? 여기 3일 머문 후에 어디 갔을까?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선유담, 영랑옥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망경대 몇 곳에 앉았던 곳. 자, 신라의 4명의 화랑의 자취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선유담. 경치 좋은 곳이죠. 청간정에 올라갔나? 이게 관동 팔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강원도 지방의 8군데 아름다운 지역을 머물렀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죠. 다시요.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망경대 몇 곳에 머물렀단 말인가. 자,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다고요? 신라의 4명의 화랑의 자치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경치를 보면서 그들이 여기에 머물렀었다고 하니까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낙산사 의상대입니다.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네요. 니화는 발사지고 젖동새 슬피 울제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바라보니 밤중만 이러하니 상운이 집했는동 육룡이 밭했는동 바다에 떠날 때는 망국이 이르더니 천중에 짙더니 호발을 해리로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아나니 천지간 장안기를 자세히도 할 수 있어요. 잠깐입니다. 니화는 백꽃이에요. 백꽃. 백꽃이고요. 백꽃이 벌써 졌다는 얘기는 봄이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접동새가 슬피 울 때. 낙산 동반은 동쪽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가 앉아서 뭐를 본다고요? 해가 뜨는 모습을 보리라. 밤중마다 일어나니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일출 보려고 했겠죠. 일어나니 상운을 집했는동. 자, 일출 보고 싶은 거예요. 상운 기한 구름이 집혔는 듯 여섯용이 받치는 듯 바다를 떠날 때는 이게요. 해죠. 해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 바다가 윌렁윌렁윌렁 한다는 얘기입니다. 윌렁윌렁윌렁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떠날 때, 자, 바다로 떠날 때 뭐가요? 해가요. 해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기한 구름이 이렇게 불을 지펴 놓은 듯 하고요. 여섯용이 떠받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일렁 그리듯 하고요. 하늘에 짙으니까 호발을 해리다. 호발은 뭐야?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대쓸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밝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부분은 뭐라고요? 해가 뜨는 장면이, 해가 뜨는 장면, 일출 장면이. 이해가시죠? 호발을 해리라. 머리카락을 다 헤아릴 수 있겠다. 아주 밝다. 다시요. 기한 기운이 집혔는 것 같고 여섯용이 받치는 것 같고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하늘에 짙으니까 머리카락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더라.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리얼세라. 뭐뭐 할까봐 두렵다. 리얼세라. 뭐뭐 할까봐 두렵다. 머물까봐 두렵다. 자, 열구름이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다. 열구름 뭐요? 지나구름. 지나가는 구름. 자, 보세요. 태양이 높이 떠 있다는 건 임금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구름이 붙이면 어떻게 구름이 가려버리면 임금의 은혜가 밑으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열구름 뭐예요? 간신배예요. 간신배가 근처에 머물까봐 걱정돼. 해가 높이 떠서 임금이 온 세상에 자기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 열구름이 지나가는 구름이 끼어갖고 근처에 머물면 이 간신배 때문에 임금의 은혜가 세상에 비치지 않으면 어떡하지? 머물까봐 걱정돼? 이런 뜻입니다. 시선은 이태백이죠.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아. 해타는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글귀, 명글귀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열구름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는 누가 한 말이에요? 이태백이 한 말이거든요. 이태백은 어디 가고 이태백은 좋은 글귀만 남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이태백이 한 말이에요. 이태백은 어디 가고 좋은 글귀만 남았느냐. 천지간 장안기를 자세히도 했구나. 평가하는 겁니다. 이태백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글귀를 자세히도 말했구나. 이런 얘기죠. 다시 갈게요. 해는 뭐예요? 임금이에요. 열구는 뭐예요? 간신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제 곧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숫자를 좀 맞추기 위해서요. 이 본 사이에 있는 그 경포 여기서부터는 다음번에 강의를 또 더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강의는 못 하고요. 제가 또 조만간에 문자로 자 강의 들을 준비하세요라고 몇 시간 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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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 들을만해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예, 괜찮아요? 네, 안 졸고 다 들었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더 연결해서 할 거고요. 제가 필요할까봐 그 카톡으로 문제 남겨드릴게요. 문제. 관동별곡 관련 문제 남겨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네. 나가게 누르시면, 탭 눌러서 나가게 누르시면 돼요. 네. 나가라고.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탭 눌러보면 저기 회의 종료 아, 내리고 있어요. 네. 고생했어요. 네.